안녕하세요. 이임숙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머리 키우기, 우리 아이 공부 습관 만들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요 사진 아이의 모습 한번 보세요. 숙제를 앞에 놓고 저렇게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지긋지긋해, 지루해, 짜증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도대체 숙제는 누가 만들어서 날 이렇게 괴롭히지? 이거 숙제 안 하면 또 엄마한테 혼내겠지. 답지 보고 베낄까? 베꼈다가 들키면 더 혼날 거야. 이거 어떡하지? 정말로 도망가고 싶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다. 차라리 내일 천재지변이 나서 홍수나 태풍이 불어서 내일 학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 눈에 안 보이세요? 제가 상담을 할 때 아이들 마음을 좀 더 잘 공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요. 저의 어릴 적 그 감정 상태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게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감정에 예민한 기질을 갖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들이 그 매 순간의 감정들이 참 잘 기억이 나요. 근데 부모님들은 자신의 그 어릴 적이 잘 생각이 안 난다라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만일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초등학교 시절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지금의 아이를 이해하기가 정말 힘드실 수는 있겠다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 마음을 좀 더 잘 이해를 한다면 아주 잘 도와주고 부모님도 아이를 키우는 행복감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또 어때 보이세요? 되게 열심히 하죠. 그리고 혼자 하고 있어요. 그쵸? 이런 아이는 난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싶어, 이거 집중해야지 하다 보니까 정말로 몰입이 돼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게 되는, 공부할 때, 숙제할 때 아무리 지루하고 짜증을 내던 아이라도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혼자 공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전 또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가 핵심이겠죠. 자, 그런데 제가 우선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해하는 부모님의 말 습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이가 이렇게 지루한 모습, 지긋지긋해하는, 짜증내고 안 하고 있는 태도를 딱 보면은 그때 나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오는 말들은 어떤 말인가요? 너 공부 안 하고 뭐해? 숙제 언제 할 거야? 네, 이런 말들이 제일 많겠죠. 혹은 평소에도 공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 100점 받으면 사줄게? 야, 너 몰라도 돼. 엄마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 혹은 야, 너 이거 안 되겠다. 엄마가 학원 알아봤어. 너 이거 학원 다니자. 네, 이런 말들. 우리가 이런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부정적, 자동적 사고 때문이죠. 부모님 자신이 수천 번 혹은 수만 번 들었던 말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형성된 굉장히 부정적인 사고 혹은 부정적인 말 습관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죠. 자, 요 영상은 제가 만들어 둔 게 있으니까 한번 그거는 좀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계속 이런 공부를 좀 하시면서 이렇게 서서히 그 양이 누적이 되면 내 몸속에 자동화되어 있는 그 부정적인 시각과 잔소리 시스템이 서서히 바뀌어서 훨씬 더 다르게 말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어쩔 수가 없겠네요. 자,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공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이에요. 정말이에요. 나 자신은 공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7가지의 문장을 들려드릴 겁니다. 들으면서 한번 세워보세요. 내가 지금 이 문장들 중에 몇 개를 맞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세워보세요. 자, 첫 번째. 공부는 원래 어렵고 힘들다. 맞다 싶으시면 손가락 꼽으시고요. 둘째. 공부는 싫어해도 억지로 시켜야 한다. 셋째, 공부를 시작하면 30분 이상은 집중해야 한다. 넷째, 공부 습관을 키우기 위해서는 싫다고 해도 정해진 분량은 꼭 시켜야 된다. 다섯째, 공부는 책상에 앉아서 학습지나 문제집으로 하는 거다. 여섯 번째, 엄마 아빠가 가르치면 화를 내게 되니 사교육 선생님이 더 효과적이다. 일곱 번째, 놀이처럼 공부하면 도움되지 않는다. 네. 몇 가지를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요, 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이에요. 공부는, 물론 이제 학년이 점점 올라가고 청소년기가 되면 공부 교과목 자체가 어려운 게 너무 많죠. 그쵸? 그때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지금 막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때는요, 유아기 때 한글 깨치고 수세기 배우기 시작하고 좀 빠르면 영어도 몇 마디씩 배우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아이의 공부는 크게 어려울 거 없잖아요. 크게 어려울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공부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보니 공부 원래 어려운 거야. 짜증나도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아이한테 들이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공부할 때 재밌지 않는 공부는 그 어떤 공부도 지속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수포자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초등학교 때 30 몇 %가 수포자였다가 중학교 때는 40 몇 %, 그리고 고등학교 때가 되면은 50%가 넘어가는 게 지금 우리나라 수포자의 현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점점점 더 많아지냐?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려워지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지만요. 처음부터 재미없고 짜증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미 시작할 때부터 어렵고 재미없어라는 인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 조금만 어려워지면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게끔, 즐겨서 혹은 집중해서 잘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다면 부모님이 가진 고정관념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고정관념에서 언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말은 단순히 기술적으로 말 기술만 배워서 안 되는 이유가, 말 기술은 배웠어요. 야, 너 숙제하기 힘들지 그랬는데 속으로는 힘들기 뭐가 힘들어? 저 간단한 것도 못하고 있어? 이렇게 속으로 되뇌이고 있다면은 언어는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엄마의 표정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는 이미 아이를 비난하는 표정이기 때문에 말이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요, 만일에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하다가는요, 어떤 아이가 변해가는, 이 공부에 대한 아이의 마음 태도가 변해가는 과정을, 6살 때 이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이 6살 때는 한글은 학습지로 시작했고요. 수학은 문제집으로 했고요. 영어는 간단한 애니메이션 보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싫어할까봐 답답해도 잔소리 안 하고 화도 안 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잘 따라왔어요. 네, 6살 때 괜찮게 시작하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가 되니까 애가 숙제하기를 싫어해요. 어렵지 않아도 하기 싫다는 말을 먼저 해요. 그래도 안 하진 않지만 자꾸 싫다는 말을 자주 하니 좀 걱정이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이가 4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수학 숙제할 때 조금만 어려우면 짜증내고 소리 지르고 연필로 힘을 막 세게 줘서 책이 찢어지기까지 해요. 어제는 책을 집어 던져가지고 아빠한테 무섭게 혼났어요. 이제 겨우 4학년인데 아이가 벌써 이러면 어떡하죠? 네, 걱정이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학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요. 숙제라는 말만 꺼내도 짜증내고 폭발합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다니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화만 내요. 숙제 안 하고 다 했다고 거짓말할 때도 있고요. 어떤 날은 답지를 베낀 날도 있고요. 그래서 답지를 못 보게 찢어놨더니 친구 문제집에서 답지를 베껴와가지고 그걸 또 그대로 베껴 쓰기도 했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 곧 중학생인데 혼을 내도 달라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죠? 걱정이 너무 깊어지고 있습니다. 6살에는 그럭저럭 잘 시작했던 것 같은 이 아이의 공부가 왜 6학년이 되는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 우리 아이가 어릴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저는요, 그 또래 학부모님들이랑 되게 많이 의논하잖아요. 이런저런 정보도 공유하시고. 또래 부모님보다는요, 한 3년 정도 윗 선배 학부모님들하고 교류를 하시는 걸 정말 권하고 싶어요. 왜냐면 한 3년만 지나면 6살 때 그거 하는 거 소용없었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였어. 이런 걸 너무 잘 아시거든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 아이보다 한 3학년, 4학년 정도 위에 되는 학부모님들하고 교류를 하고 좀 이렇게 의견을 구하면은 굉장히 쉽게 더 잘 판단하실 수 있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문제는 아이의 공부 실력만, 공부 실력만 보느라고 공부에 대한 아이의 마음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대략 그냥 이거는 조금 기분 나쁘실 수 있지만 제가 그냥 나름대로 한번 레벨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자, 1수준부터 한 4수준까지 좀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수준의 대응 방식은요, 공부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거죠. 너 뭐 다 했니? 아직 다 못했니? 네, 숙제 다 했니? 숙제 다 못했니? 이렇게 확인하시는 수준이고요. 자, 2수준 정도 되시는 분은 아이가 숙제를 하는데 그 아이의 심리적인 태도를 좀 보시는 거죠. 쟤는 왜 이렇게 숙제를 할 때마다 짜증을 내지? 그걸 보고 좀 걱정하시는 수준이다 싶으시면 이제 좀 2수준으로 가고 계신 거고요. 그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신 분들은 저걸 도와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이제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분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4번째는요, 그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찾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아서를 본다거나 선배 학부모를 통한다거나 혹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저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시도까지 하시는 분.
정말입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시리즈 강의를 쭉 이렇게 대면 수업도 뭐 4차시나 8회차 혹은 12회차 이렇게 시리즈 강의를 할 때도 있는데요. 그게 참 좋은 건 지난주에 같이 나눈 내용을 실천을 해봤는지, 그리고 그 실천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피드백을 하는데요.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분은 한 1, 20% 밖에 또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분들은 정말 최고 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대강 수준을 좀 나눠봤지만 어쩌면 했니 안 했니만 확인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아이의 심리적 태도를 관찰하시는 이 수준으로, 그리고 관찰을 하셨으면 어떻게 도와줄까라고 좀 고민을 하시는, 고민하고 그다음 4수준에서는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실행하시는, 이렇게 점점점 부모인 나 자신의 아이의 공부를 도와주는 태도를 조금씩 바꿔가시는 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공부하는 태도를 바꾸고 그러면 구체적 각 단계별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지는 바로 또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 공부 태도, 제가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이 아이의 모습에서 바로 요 아이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건 누구나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틀림없어요. 제 영상 보시면서 같이 함께 한번 변화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